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일전쟁은 1937년에 시작이 됐죠. 지금 막 두 번째 겨울이 났다. 우리는 난방용 석탄이나 연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연탄도 석탄가루를 붙인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전쟁이 지속된다면 석탄은 고사하고 연탄조차 그림의 떡이 된다. 총독부는 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금부치를 팔라고 요구한다. 이후에 이제 금속 공출제도 실시가 됩니다. 1937년 이후의 내용을 선지해서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1927년이죠. 같은 해에 조선 노동 총동맹도 결성이 되고요. 27년 하게 되면 신간회 그리고 근후회가 생긴 해입니다. 이번 사회주의 세력이 정오회 선언을 발표했다. 1926년이 되죠.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60만세 운동으로 좌우합작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후에 정오회 선언이 있게 되고 27년에는 신간회하고 자매단체인 근후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계속 반복되는 선지죠. 건국강령 하게 되면 1941년이 되고요. 인물, 조소왕, 그리고 삼균주의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야 3번이고요. 4번 독립군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20년이 되고요. 청산리 전투, 고등어 1,100원까지를 기억해 둡니다. 5번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1929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3월 18일에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임시헌법에 의하여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한다. 3월 23일에 임시정부 이승만 각하를 심판 면직한다. 이승만 탄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승만 탄핵은 1925년에 해당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 각하를 2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후 하게 되니까 1925년 이후에 임시정부의 흐름에 관한 걸로 옳은 선지를 골라주면 돼요. 1번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강령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죠. 1941년 그리고 조소왕까지를 기억을 하자. 1941년 하면 건국강령하고 대일선전포고까지도 1941년입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41년 11월에 이제 건국강령, 12월에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정답이야 1번이고요. 2번 무장투쟁을 위해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하였다. 이것도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봉오동 전투가 있고 청산리 대첩이 있고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한 이후에 간도 참변이 있게 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서일에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지만 자유시 참변도 있게 됩니다. 참변을 당하게 되고 이후에 통합 노력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3부 해가지고 참정신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게 되고 이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요? 미스야 협정이 있죠. 미스야 협정 연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925년까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3부 이 단체로 마지막에 참정신 미혁국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하게 되면 봉청 간자 참정신 1925년에 이 사이에 미스야 협정 있게 되고 혁국이 됩니다. 참정신 미혁국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3번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였다. 1920년에 관한 내용이고요. 4번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시문보다 이전에 일어났죠. 1923년 23년에 이제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다수가 임정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5번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에 활동이 되죠.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읽어봐요. 다음 설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3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어디에 대한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도로 치면 1939년에서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 일본을 격패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여한 형태이며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주축국의 전쟁을 선포한다. 주축국 하게 되면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내용이죠. 이 중에 이제 이탈리아가 43년에 먼저 항복을 하게 되고요. 45년에는 독일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대일 선전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묶어서 암기해둡니다. 주소왕의 건국강령과 같은 시기인데요. 건국강령이 이제 세부적으로는 11월이고 대일 선전포고가 12월이 돼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를 물어보지는 않고 우리는 1941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도를 암기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후라고 하니까 41년 이후에 내용을 선지해서 골라주면 되죠. 1번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을 창설하였다. 이 이전에 직전에 해당하는 1940년의 내용입니다.
이번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19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2년 정도 운영이 됐어요. 3번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1919년이죠. 3번 의거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931년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32년에 있게 되고 김구가 수배가 되면서 상하이에서 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40년에 우리 선지 일본에 나온 것처럼 충칭에 정착하게 됩니다. 5번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한다면 1945년이 되고요. 단어가 지금 추진이라고 나왔잖아요. 실행은 못했어요.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행을 못한 상태에서 광복이 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투에 참여 자체를 못한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5번 내용이 이후에 해당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정부는 지도에 표시된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기며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사령관이 누구예요? 지정천이 되고, 이후에 이제 김원봉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사령관은 김원봉이 맡게 됩니다. 충칭 1940년에 근거지를 옮겼다. 학생의 답변. 그러니까 교사가 이후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하니까 1940년 이후에 활동을 골라주면 되죠. 일본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어요. 뭐 임시정부하고 좀 상관도 없는 내용이고 1920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회복에 힘썼어요. 1908년인데요. 이건 뭐 시기보다는 지역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간을 했다. 3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공포하였어요. 정말 많이 반복이 되죠. 41년에 해당한다. 조선왕도 기억하자. 4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전개하였어요. 뭐 1907년하고 1908년인데 신민회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대우태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태극서관, 그리고 자기 회사까지 대우태자를 만들었다. 신민회가. 5번 읽어봅니다.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어요. 라고 한다면 1919년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야 계속 반복되는 건국강령 공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각 군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땡땡땡 총사령부 건물로, 그러면 한국 광복군이 되죠. 창설된 거 1940년이 된다.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하고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다. 인물 지정천, 부사령관, 이후에 합류한 김원봉이 됩니다. 과거 임시정부가 중국의 도움으로 가를 창설하였듯이 오늘날 이 총사령부 건물도 양국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선지 읽어봅니다. 1번 김좌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뭐 북로 군정서 군이 될 테고요. 대표적으로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 설명이죠. 1920년이 되고 청산에 고등어가 산다. 고등어 1,100원까지 기억이 나야죠. 이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군대하게 되면 대한 독립군단이 되죠. 인물하면 서일이 될 테고, 대한독립군단은 이제 이 독립군 부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모여서 좀 일원화를 시도한 겁니다. 한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1945년에 계획은 했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광복이 왔다. 뭐 정답이야 3번이 될 테고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1938년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나눠진다. 일부는 화북지대로 가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돼서 공산당 쪽하고 연계하게 되고, 일부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된다. 김원봉은 이쪽에 있죠. 5번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지정천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1930년대 초반 미친듯이 반복되는 그런 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